잔금을 내기 전에 이사를 가셨다면 충분히 그렇죠. 이사 비용 챙겨줄 수도 있는데 낙찰을 받고 배당기일이 지나고도 한 달 더 이자를 낸 상태에서 2달 가까이를 사셨는데 그렇게 무료로 살고 또 이자비를 달라 그러면 되냐? 그럼 못 주죠.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자기 이사 비용 안 주면 이사 못 간대요.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놓아뒀어요. 그리고 제가 왜 작가님한테 전화했잖아. 상황이 이래 되는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00만 원 준다 하지 말고 적은 금액 부르고 올라가서 100만 원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날 이제 통화를 했어요. 이사비 일부는 그러면 드리겠다고. 얼마 줄 거냐요. 그래서 6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. 고민 많이 했네요. 예,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에이 18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날 거잖아요. 굳이 그 세입자한테 너 다 받아 못 받아를 얘기하지 말아요. 그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. 우리가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일부분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불편한 얘기를 굳이 야 너 절반 이상 날려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. 그 사람한테 내 입으로 인지시켜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짧은 그럴 수 생각이긴 있겠어요. 한데 예. 그거는 법원에 알아보든 아니면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든 내가 알기로는 그 돈을 받으려면 내 명부 확인서 있어야 돼, 너 협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? 선생님도 말할 때 편하지 않을까? 라고 생각도 들어요. 그래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 낙찰 받으려고 올 때쯤 보니까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 거예요. 사람이 안 살 수 있다고 수업 때 말씀하셨잖아요. 여기 관리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관리비가 250만 원 가까이 밀려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관리비 정산 다 하고 이사한 거 확인하면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리면 그걸로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 까지는 구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잔금을 다 치를 때까지 낙찰받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. 되게 오래 주더라고요. 여기는 이사 가는 게 정해지면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제가 잔금 낸 날부터는 제 이자가 나가게 되니까 중간에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. 근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중간에 또 보냈는데 또 안 받아요. 그래서 사는 거 맞냐? 사는데 어떻게 우편물을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나 했더니 자기네 뭐 낮에 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빨리 뭔가 이사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못 가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뭐 몇 달을 더 주세요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계속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락이 안 오면 전화로 해봤으면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내 문자에 답이 없나라고만 생각하고 거의 배당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데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때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착신이 안 되게 나오네요. 저번에 받았을 때 있던 그 전화번호에 아들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 받은 분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전화번호 쓴 지가 3,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순간 아빠 연락 안 돼? 아들 전화번호 가짜야? 제 기준에는 그랬던 거죠. 순간 이게 뭔 상황이지?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배당 받으러도 가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지 해서 다시 법원에 갔어요. 근데 이 전화번호 2개 받은 거 하나는 연락이 안 되고 하나는 아니라는데 다른 전화번호 있는지 다시 보자고 해서 봤더니 전화번호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화로 문자를 했더니 아들이 받아요. 그래서 자기 아빠가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그 전화번호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. 아들 전화번호 적혀있던 것도 옛날에 쓰던 거고 아빠가 연락할 거예요 했는데도 또 연락이 안 와요. 일주일이 지났는데. 그럼 여기에 사람은 살고 있어서요? 본인들 말로 살고 있대요 계속. 근데 업체에서는 지금 관리비 안 낸 지도 오래됐는데 전기 사용량이란 게 있잖아요. 네. 그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자기는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짐은 뺐는데 일부만 남겨놓고 아니었어요. 그런 건 아니었어요? 아니었어요. 그날 이삿짐 뺄 때 보니까 짐이 엄청 나더라고요. 아들은 계속 살고 있고 아들 말로는 아침 저녁에 빨리 잠만 자고 나가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동안 답장을 안 하고 연락이 안 됐던 거는 해결이 됐나 봐요? 네, 계속 배당 기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지잖아요. 순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 법원에서 제가 왜 잔금 낼 때 인도명령 신청하잖아요. 근데 제가 첫 번째 채무자인 집은 제가 잔금 치른 날 바로 결정이 나서 그 주에 인도명령 받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같은 날 신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. 그 서류가. 그래서 법무사한테 전화했더니 채무자는 바로 됐는데 임차인은 배당 기일이 지나야만 그거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딱 왔어요 저한테. 그거 찍어서 보내면서
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 내가 강제 신청하겠다고, 강제명령. 강제 집행. 예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빠가 연락이 왔더라고요. 빨리 이걸 안 하냐 했더니 뭐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나가고 관리비 정산하고 이사 나가야지 서류 주겠다니까, 자기네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먼저 배당금을 받게 해주면 그 돈으로 자기네가 정리를 하겠대서, 아 이거는 사고가 여러 번 났던 건이라서 그 순서는 못 지켜준다고. 선생님도 여러 번 한 것처럼 예, 대응을 한 거네요. 예. 네. 근데 처음 낙찰 받았지만. 근데 들켰어요. 아. 뭐냐면 그래요? 처음에는 회사 직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 얘기를 잘했더니 알았대요. 언제까지 그럼 네. 자기네가 이사를 하겠대요. 그리고 내가 이사 비용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이사 비용을 얼마 줄 거냐요. 그때 제가 제 3자 합법을 못하고 네, 당황스럽죠. 아니 지금 잔금을 내기 전에 이사를 가셨다면 충분히 그렇죠. 이사 비용 챙겨줄 수도 있는데, 낙찰을 받고 배당기일이 지나고도 한 달 더 이자를 낸 상태에서 2달 가까이를 사셨는데 그렇게 무료로 살고 또 이자비를 달라 그러면 되냐, 그럼 못 주죠,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아 갑자기 예,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된 거죠. 당사자가처럼 아, 얘기한 거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이사 비용 안 주면 이사 못 간대요.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저도 그냥 놓아뒀어요. 그리고 제가 왜 작가님한테 전화했잖아. 상황이 이래 되는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00만 원 준다 하지 말고 적은 금액 부르고 올라가서 100만 원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날 이제 통화를 했어요. 원래 이래서 이사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닌데 일부밖에 보증금도 못 받아가시고 하니까 이사비 일부는 그러면 드리겠다고. 얼마 줄 거냐요. 그래서 6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. 고민 많이 했네요. 예,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에이 18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. 전화가 안 와요. 한참 있다간가 전화가 와갖고 그날 이제 술을 좀 먹고 통화를 했나 봐요. 그 아빠가 예, 술도 먹은 상태에서 내 보증금도 다 못 받아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욕이 나왔다. 그러면 이사비를 얼마를 원하시냐고. 그래도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요? 선생님은 100만 원의 100만 원. 생각이 원래 예. 있었으니까. 예. 제가 제 개인 돈으로라도 40만 맞춰갖고 제가 그날 100만 원 갖고 갈게요. 약속 꼭 지키세요. 그리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. 맞아요. 뭐 선생님도 이번에 느꼈겠지만 그때 통화할 때 아이 그럼 100만 원 정도 드릴게 했으면 150에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. 또 네. 크지 않았을까? 그래서 그날 어떻게 풀지 했는데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날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네. 집 앞에 도착해 전화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고, 그날 세상을 얻은 기분인 거죠. 맞아요.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죠. 예. 그렇게 이사비는 100만 원 잘 네. 지급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관리비가 근데 꽤 네. 밀려 있었는데 250? 네. 그거는 그럼 잘 정산이 된 거예요? 예, 그래서 내가 관리비 정산된 거 확인하고 서류 드리겠다고. 네. 그랬더니 그 배당금 얘기를 해서 그때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으시면은 그날 빨리 이사하시고 제가 서류 드리면 그날 바로 배당금 받으시면 되잖아요. 했더니 그렇죠. 그날 바로 배당금을 줘요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 확신이 없으니까. 네.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. 그렇죠. 제 말 못 믿을 거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렇게 얘기해요. 몰라가지고 사실은. 다행히 그날 바로 준다고 그러셔서. 바로 줘요, 바로. 그래서 그날 12시까지 꼭 도착해달래요. 자기네. 그래서 그때까지 이사 잘 못하던데 다들이요. 일찍 가봤자. 그렇죠. 이랬더니 아니래요. 그랬더니 그날 당일날 전화 와서 자기네 11시까지 이사팀 다 뺀다고. 알았다고 그러는데 11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고. 그래서 네네. 업체에 전화해서 다 받았다는 확인서 사진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줬죠.